안녕하세요. 트러스톤입니다. 그동안 좀 몸살 감기에 또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지금도 목이 다 돌아오진 않았는데요. 그래도 일단 기록으로서도 더 중요한 내용이고,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남겨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다시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이제 코스피 지수를 잠깐 보면요. 주봉으로 봤을 때는 한번 언더슈팅 이후에 다시 한번 뛰었다가 다시 한번 이제 그물망 밑에 이제 22평, 이게 주봉이니까 이제 참고해 들으세요. 22평선 딛고 다시 이제 반등을 할지 아니면은 다시 밀릴지, 여기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은 애매모호한 상황이에요. 지금 보면 포크스토어가 이제 아래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상승한다는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만, 지지선이 지지받고 이제 다시 이제 반등하고는 있어요. 근데 그물망 하단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일봉으로 봤을 때는 이제 요런 면들 보이시죠?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여기서 이제 상승하는 모습. 똑같이 마찬가지로 올라갔다 내려올 때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올라가고만 있고 지금 내려오고 있질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이제 언제쯤 내려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봐야 될 것이고요. 지금 크게 확대를 해보면 그물망 안으로 이제 캔들이 들어왔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상황이 보이지는 않는 편이에요. 여기가 지지가 될지 아니면은 지지 못 받고 다시 밀리게 될지, 그 부분은 좀 신경을 써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는 뭔가 액션을 취하기는 쉽지는 않은 부분이에요. 자, 이번에는 코스닥을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보면, 자, 코스닥도 보면 좀 줄여서 한번 볼게요. 자, 이런 경우 520에서 788까지 2014년에 한번 뭐 이렇게 뛰어 올라갔던 적도 있는데, 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인 겁니다. 근데 주봉으로 봤을 때는 어떤 명확한 시그널 없이 그냥 계속 밑으로 밀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꺾어지는 모습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봉으로 봤을 때도 좀 불안불안한 그런 상황입니다. 일봉으로 보면 마찬가지 약간 기울기가 완화되는 모습 보이고 있어요. 마찬가지 기울기가 완화되고 밑으로 다시 한번 밀려 내려오면서 이제 상승하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그때 이제 포크스토도 같이 올라가주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살짝 올라가는 모습 보였고, 또 일봉상 22평선 그 저항 받으면서 다시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도 기울기가 약간 줄어들었다고 생각이 되고, 포크스토도 다시 하방에서 이제 과매도에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 그물망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 보이고 있어서 여기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땐 여기서 다시 돌아갈 수 있느냐는 그건 또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단기적으로 코스닥은 단기적으로 약간 반등할 수 있어는 보입니다. 자, 우리 이제 보면 종목을 몇 가지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하나, 열셋, 열넷, 열다, 16종목인데요. 그 중에서 몇 가지 종목만 좀 보겠습니다. 우선 삼성 SDI를 보겠습니다. 삼성 SDI를 보면, 삼성 SDI를 보면 일단은 그물망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 주봉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포크형 이평선 퍼센트도 이제 상승폭이 기울기가 좀 완만하게 덜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덜 올라가면서 어, 이 이게 이름을 지금 맘대로 줘가지고 주황색
네모점이 발생을 하고 그물망 안으로 들어오고 뭐 포커스토가 이제 과매도에서 살살 벗어나는 그런 시점들이 매수 타이밍이죠. 주봉으로 보면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여기 지금 과매도권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포크로 이평선 퍼센트는 기울기가 좀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캔들 자체는 그 그물망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이라 여기는 이제 지지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 SDI 일봉으로 봤을 때는 그물망 안으로 들어와서 상단과 하단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횡보죠. 어떻게 보면 횡보인데 이 주황색 네모점이 밑에서 이제 그려져 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평선 퍼센트도 지금 밑으로 내려오고 있고요. 이게 며칠 날짜면 10월 28일 날을 기준으로 해서 과매도에서 탈출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때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한 58만 주 정도 거래가 됐고요. 그때는 캔들은 음봉이었네요. 자, 그래서 그물망 하단 지지를 받고 계속 이제 올라갈 수 있어 보입니다. 그 여력이 그렇게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삼성전기를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기를 보면 주봉을 봤을 때는 아직 과매도권에서 나오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평선 퍼센트는 기울기가 완만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캔들 종가는 일단 그물망 안으로 들어왔어요. 일봉으로 봤을 때는 한번 이런 경험이 있었고 그물망 안으로 들어온 듯 하다가 그물망 상단에서 다시 밀려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반등치고 올라갔지만 오늘 상황을 보면 그물망 상단에서 저항을 받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올라가면 62평선까지 그쵸 이게 62평선일 겁니다. 62평선까지 올라갈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과매도권에서 이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 계속 보이고 있어서 만약에 이걸 매수를 들어간다고 한다면 대략 현재가는 이제 47,800원인데 좀 밑으로 내려서 그물망 하단 정도 아니면 22평선 이렇게 지지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분할로 매수 들어가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지금 일단 모든 종목들이 제가 지금 그 재무제표를 보고 있지는 않고 그냥 기술적 분석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 자, 두산인프라코어를 보면 이때 샀으면 굉장히 좋았겠죠. 과매도권에서 이렇게 탈출하는 모습 보이면서 상단으로 올라가고 그 폭풍 이평선 퍼센트 기울기 완만해지면서 그물망 안으로 들어오고 붉은 점, 분홍색 점인가요? 분홍색 점, 예, 네모점이 발생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가 매수하기가 좋은 적절한 포인트인 거죠. 올라갔다 지지받고 다시 한번 올라가고 올라갈 때 62평선에서 저항선으로 밀려 내려왔다가 그물망 하단 닿고 다시 올라가고 여기서 뚫고 올라가면서 더 밀고 올라갔다가 아마 이쯤이 어디선가에 저항선으로 연결이 됐을 겁니다. 특별하게 전고점, 전저점이 보이지는 않았네요. 다시 한번 확대를 해서 보고요. 자, 올라갔다가 다시 밀려 내려오고 그 다음에 과매도권 들어왔고 그 다음에 62평선 지지선으로 지지받지 않고 계속 횡보를 하면서 슬슬 기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22평선은 하단에서 하락 추세, 상승 추세로 이제 연두색 선으로 전환이 됐죠. 이 부근에서 지금 제가 보기엔 주봉으로 봤을 때는 아직 시그널이 나오진 않았어요. 일봉으로 보면 10월 21일서부터 주황색 네모점이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24일서부터는 과매도권에서 포커스토어 과매도권에서
이제 과매도권 탈출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그다음에 이평선 퍼센트가 계속 횡보를 하면서 계속 이제 밀려 내려오는, 올라가다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어서 그물망 안에서 계속 요 아랫단에서 매수 단가를 맞춰서 매수를 들어갔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 정도 매수를 하거나 두세 번 정도 나눠서 매수를 하면 요 타이밍에서는 나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그물망 상단도 저항선, 그다음 62평도 저항선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근에서 밀려 내려오면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씩 더 매수 들어가도 나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재무제표는 나중에 몰아서 다시 한번 쭉 보겠습니다. 이제 컴투스를 보겠습니다. 컴투스는 지금 2016년 1월 22일 날 147,500원을 찍고 그다음에 밀려 내려왔다가 지지받고 다시 올라갔다 14만원 돈에서 다시 내려왔는데요. 지금 보면은 이평선 퍼센트의 기울기는 그렇게 벗어나고, 그러니까 완만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과매도권에서 이제 과매도권 탈출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보이고 있지만 계속 횡보권이죠. 그리고 그물망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주봉에서는 아직 힘이 붙어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은 지금 과매도권 탈출을 하고 횡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그물망 안으로 들어오면서 살짝 올라갔다가 저항선 닿고 다시 밀려 내려오고 다시 그물망 안으로 들어오면서 다시 과매도권 탈출하려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과매도권은 아니고 매도권에서 이제 매수 시그널로 다시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여기서도 그물망 하단 정도는 93,700원 정도, 96,000원이니까는 2, 3,000원 정도 밑에, 그물망 상단은 98,000원이니까 요 위아래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반등을 해서 올라갈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저항선들이 이제 딱딱 보이죠? 10만원 정도 계속 내려올 거니까, 60평선 내려올 거니까 한 10만원, 10만 1천원 정도, 그 다음에 그물망 상단은 98,000원에서 99,000원 정도, 이 정도 선에서 저항선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자, LG생명과학을 보겠습니다. LG생명과학을 보면 지금 주봉으로 봤을 때는 과매도 탈출이 이루어지고 이평선 퍼센트 레벨 기울기가 이제는 완만해지는 모습, 그리고 그물망 하단에서 그물망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점이 발생을 했죠. 거래량은 근데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또 다이버전스 이렇게 오다가 올라가는데 계속 또 걱정되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버텨주고 있어 보입니다. 일봉으로 보면 저점 치고 올라갔다가 그때 이제 한번 이 과매도권에서 탈출을 했죠. 이평선 퍼센트도 이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물망 상단 저항 딛고 다시 하단, 그 다음에 다시 상단 치고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금 매수를 한다면 62,000원 정도에서 매수가 되고, 매도를 한다면 62평선의 저항을 보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62평선의 저항을 본다고 한다면 그 다음은 64,000원 정도, 그 정도가 이제 여기 전고점에도 그 정도 그 정도 높이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도 계속 그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64,000원을 뚫고 올라가면 그때는 계속 쫓아가는 방법을 취하지만 64,000원에서 저항을 받는다면 그때는 정리를 하고 일단 다시 관망을 해야 되겠죠. 자, 크리스탈을 보겠습니다. 크리스탈을 보면 지금 주봉으로 봤을 때는 이제 과매도권 탈출하는 모습 보이고요. 62평선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는 듯한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일봉으로 보면 이평선 퍼센트가 지금 다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고 있고요. 그다음에 포크스토어가 과매도권 탈출을 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22평선에서 그걸 잘 뚫지 못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네요. 주황색 네모점이 계속 보이고 있으니 이 매수 들어간다면 19,200원 정도에서 매수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는 게 좋겠습니다.
꼭 분할 매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앞전 부분 종목들도 마찬가지지만 분할 매수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미코젠을 보겠습니다. 아미코젠을 보면 한때는 거래량이 많긴 했지만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3만 주 정도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거래량이 많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실 거는 아닐 것 같고요. 과매도권에서 아직 탈출을 못했고 이평선 퍼센트가 다시 마이너스를 계속 그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걸만 안으로 들어오긴 했지만 리스크 있기 때문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배팅 개념으로 들어가는 게 맞겠고요. 일봉으로 봤을 때는 지금 과매도 탈출해서 지금 올라가고는 있지만 그리고 이평선 퍼센트가 지금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고 있고 글루망 안으로 들어와서 계속 여기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매수 들어간다 하더라도 22평선이 지금 밑에 있기 때문에 5만원 정도 예. 그다음에 52,500원이 저항선 또 54,000원 정도가 저항선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솔 테크닉스를 보면 과매도 탈출이 벌써 한 번, 두 번, 그다음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때마다 올라갔다 22평선에서 밀려 내려오고 다시 올라갔다가 22평선을 그물망 상단을 뚫지 못하고 다시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여기서는 그런 시그널이 없었기 때문에 일봉에서 봤으면 좋았을 텐데 이쯤일 것 같아요. 이쯤. 예, 여기서 탈출하면서 하단을 잡고 올라가서 그물망 상단에서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단타를 친다 그러면 가능했겠지만 여기서 물고 있었다면 계속 물려 있었다 그러면 크게 좋은 재미는 못 보셨을 것 같아요. 지금 다시 포크스토어에서는 과매도를 탈출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평선 퍼센트는 플러스에서 0을 거쳐 가려고 지금 이제 조금씩 마이너스구나. 죄송합니다. 마이너스에서 이제 슬슬 기울기가 낮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어요. 그물망 하단을 치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요. 주봉에선. 일봉을 보면 과매도권은 탈출을 했고 이평선 퍼센테이지가 지금 다시 이제 플러스로 바뀌는 모습, 그 다음에 그물망 하단에서 계속 공방을 이루고 있다가 살짝 올라온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22평선이 지금 여기 있기 때문에 22평선하고 그물망 하단하고 만나지는 그런 쪽, 14,950원, 15,000원, 이 정도가 아무래도 지지선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과거 선을 봤을 때는 이쯤 16,600원 정도가 저항선으로 보입니다. 그물망 상단도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죠. 자, 슈피겐코리아까지만 볼게요. 거래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5만주 이하 종목에서 그걸 자꾸 얘기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여기에 맞춰서 그 차트 가지고 계신 분께서는 이거를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봉으로는 지금 과매도권 탈출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평선 퍼센테이지가 지금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서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물망 안으로 들어서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힘이 그렇게 세 보이진 않아요. 일봉으로 봤을 때는 지금 다시 과매도권이란다. 하락추세로 접어들었고, 네모 박스가 과매도권입니다. 하락추세고요. 하락추세로 접어들었고요. 대신에 이제 22평선 지지를 보이고 있는데, 22평선 지지니까 49,800원, 5만원 정도가 이거는 이제 지지선으로 보여요. 51,500원도 저항선이고요. 그 다음에 이쯤 되는 부분이죠. 여기. 54,500원. 여기가 또 저항선으로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